노이즈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좀 나왔네. 그림자가 그냥 여기도 그림자 방향성이 있긴 하네요. 기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하겠다. 그쵸? 근데 여길 보니까 그림자가 이쪽이네. 이쪽이네요. 여긴 또 아래에 있고.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그림자 방향 돌리는 거는 HDRI를 돌려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씬에서 방향이 두 방향인가? 그림자 두 개로 나오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방향부터 좀 잡아볼게요. 그림자 방향. 얘를 돌리면 방향이 돌아가죠? 일로. 좀 어두워지네요. 오케이. 빛의 세기는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텐시티를 먼저 2 정도로 주고, 방향을 좀 더 돌릴게요. 라이트를 직접 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HDR만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두고, 자, 이렇게 이 흰색 화분은 좀 색깔을 바꿀게요. 화분의 색깔은 조금 재질도 좀 바꾸고, 색깔을 좀 푸른색 계통으로 가볼까요? 반사도 조금 쓰겠습니다. 노이즈 제거. 노이즈는 먼저 HDRI에서 요거요, 스카이돔 라이트에서요, 샘플 값이 올라가는 게 우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한 3 정도 줘볼게요. 3 정도에, 그리고 렌더 세팅 부분에서 보면은 아놀드 부분에서요, 색상에 대한 디퓨즈 값은 요거를 건드린 거였죠. 요 카메라 AA는 그냥 두고 갈게요. 이걸 한 3 정도에 스페클러드 반사 노이즈를 제거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3 정도 줄게요. 뭐 투명도라든지 뭐 SSS는 내가 낸 적이 없어. 그냥 떨어뜨려도 무관해요. 얘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내려버리고요. 거기에 레이뎁스는 스페클러는 한 3회 정도 주고요. 디퓨즈도 3 정도 줄게요. 이거 우리 한 장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 120장 걸어야 돼 우리. 그쵸? 과제를 부지런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주를 준 이유가 영상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래픽 카드에서 디노이즈를 한번 해줄게요. 120장이라고 해봐야 사실 초수로 따지면 4초거든요. 그쵸? 노이즈는 충분히 제거가 되고 있고, 본인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시스템에서 디노이즈 할 수 있었죠. 뜨죠 이거? GTX 745 뜨네요. 그럼 AOV에서 디노이저 체크해주면 되는 거였지. 뷰티 AOV. 야, 재질 넣은 거에 알파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요거하고, 그룹 자체를 볼까? 그룹에서 볼 때 총 4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알파 마스크로 뺄 거예요. 루마 매트.
그럼 첫 번째 거부터 4개 다 근데 똑같은 번호를 넣을 겁니다. 잘 봐요. 선택하고 속성에서 쉐입으로 오시는 거예요. 쉐입 부분에 아놀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익스포트의 유저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ID 띄고 ID 띄고 1번, 두 번째 것도 ID 1번, 세 번째 거 ID 1번. 화분은 다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지금. 다 ID 1을 줬어요. 우리 바닥에는 ID 2번을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전부 다 ID 1이 들어갔고요. 바닥은 ID 2가 들어간 거예요. ID 1, ID 1, ID 1, ID 1, 얘는 ID 2가 들어갔어요. 필기 잘 해주시고, 그리고 렌더 세팅 들어오시면 이제 얘네들을 부위별로, 그러니까 부위별이라는 거는 색깔, 그리고 반사, 그리고 그림자 그런 것들을 빼내는 거를 세팅할 건데, 우선 먼저 보면 ID라는 게 보이죠? ID. 아까 내가 ID 막 쓰지 않았었나? 얘가 그걸 위해서 만든 거라서 얘는 추가시켜줘야 돼요.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일로 들어가거든요. 요게 액티브 AOV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요 속성들이 렌더로 했을 때 다 분리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ID 빼주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뺄 거예요. 그리고 스페큘라 떨어질 거고요. 섀도우 매트를 찾아요. 이렇게 ID, 디퓨즈, 섀도우 매트, 스페큘러 이 네 가지를 넣었어.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 거는 얘네가 다른 파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로 다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의 파일로. 여기 이름 오른쪽에 화살표가 보이는데 화살표 클릭하고 여기에서 셀렉트 드라이버를 클릭해 주면은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머지란 단어가 보일 거예요. 머지란 단어 다들 아시잖아요. 합치다라는 얘기잖아. 머지 AOV 체크해주고, 얘도 볼게요. 전부 다 확인하면 하나만 하게 되면 다 적용되는 건지라 굳이 확인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보시면 전부 다 머지 AOV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얘가 돼야지만이 하나의 파일로 관리를 다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른 거 넣을 거 없나? 오케이. 그래서 한 장 가지고만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한 장만 가지고 한번 걸어보기라도 하자. 됐어. 렌더 걸 때는 이거는 프리뷰고요. 얘는 프리뷰예요. 얘를 거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세팅 들어가서 고쳐야 될 게 있어. 커먼 부분에서요. 우리 세팅할 것들은 이 영상의 크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920, 1080, 29.97 마야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920에 1080 돼 있고요. 그리고 렌더러블 카메라는 반드시 우리 L3D 이거 에펙에서 가져온 카메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해놓으면 다른 쪽에서 렌더가 걸리게 돼요. 이거 체크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장 걸 거지만 세팅은 영상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미지 포맷 EXR 여기 좀 처음 보는 확장자일 거지만 앞으로 얘를 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EXR 확장자가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꾸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칼라 스페이스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프레임, 애니메이션 EXT 확장자 부분에서 이렇게 두게 되면 한 장만 뽑겠다는 거예요. name.ext 그냥 싱글 프레임이죠. 요거는 애니메이션을 뽑으려면 name.shap.ext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펙에서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썼었죠. 우리 에펙에서는 샵을 이렇게 쓰지만 마야에서는 그냥 하나만 쓴 다음에 이 자릿수를 여기서 매겨주게 돼요. 여기서
4자리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name.샵.ext 쓰고 이 샵의 개수를 4개 한다는 거예요. 패딩의 4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가 1프레임이고 끝나는 게 120프레임이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세팅이 아주 기본적으로 끝이 났어요. 얘를 영상으로 뽑는데 영상 뽑는다고 해서 뭐 AVI MP4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퀀스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따로 걸리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 합성하는 거거든. 얘를 가지고 오케이 됐어. 근데 한 장만 걸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우선은 제가 1프레임까지만 걸어볼게요. 1에서 1까지만. 렌더링은 여기서 조정을 하게 돼요. 우리 모델링, 뭐 애니메이션, 리깅 다 있는데 렌더링은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아놀드가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정식 버전은 그냥 배치렌더라고 해서 누르면 쫙 걸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배치렌더라는 걸 종종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렌더를 했을 때 워터마크가 찍혀요. 아놀드랑 워터마크가. 그래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 렌더 시퀀스 프레임 바이 프레임 렌더라고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내가 직접 보면서 렌더를 거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순차적으로 눌러주게 돼요. 알아서 한 장, 두 장, 세 장 쫙 120장 걸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한 장만 걸어볼게요. 1만 써놨죠 제가. 1에서 1까지만. 렌더 시퀀스 옵션 들어가서 카메라, 커런트 카메라가 반드시 바뀌어줘야 돼요. 또 한 번. 그리고 이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는 게 편해.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내가 데스크 언더바 C라고 써놨거든요. 저걸 좀 활용해 볼게요. 저장 한번 하고 무조건 마야의 렌더링은요, 내가 세팅한 프로젝트의 이미지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이미지스 잘 안 보이는데 이미지에 그런 폴더가 있어. 마야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다 폴더를 또 만들 거예요. 저 씬의 이름으로. 근데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여기다 쓰면 돼요. 다 지우고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인서트 씬 네임을 클릭하면 우선 요 씬의 이름으로 렌더를 건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슬러시를 치잖아요. 그럼 저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쓴 이름대로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씬에서 슬러시를 치면 이게 폴더가 되고요. 여기 밑에 쓴 이름이 그 폴더 안에서 시퀀스로 한 장씩 다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제가 데스크라고 하면 또 써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씬 폴더 안에 데스크.0001, 데스크.0002 EXR 파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 우선 한 장만 테스트 해볼까? 여기서 얘를 켜놓고 요걸 누르면 시작해요. 렌더를. 지금은 한 장만 보겠지만 이걸 120번 하는 거예요. 얘가 120번 쭉 걸어주게 돼. 시간 꽤 걸리겠지. 4초 보는데 120분. 서두르셔야 돼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늘 녹화된 것도 빠른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티 하나만 할 거야? 여러 개 할 거 아니야? 한 장이 걸렸어요. 제가 요거 저장된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스 데스크 C 생겼죠? 이 파일 이름이에요. 그 안쪽에 한 장 걸렸어요. 이게 120장이 쌓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에펙에 한번 올려볼게요. 에펙에 지워버리고 그거를 가져가 볼게요. 이미지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자, 원본 영상도 필요해요. 시퀀스 불러오고, 요 위에다가 얘를 얹어주는데 얘는 사실상 얘만 필요하거든요. 얘만 필요해요. 그거를 당겨주기 위해서 우선 녹화를 한번 믿어봐봐. 잘 쳐다봐요. 필기할 필요도 없어. 녹화된 거 본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첫 번째 개념이에요. 3D 채널이라는 걸 가보면 익스트랙터라고 있을 거예요. 익스트랙터. 얘를 갖다가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잠시 아래 거 끌게요. 확인상 얘가 없는 게 편해서.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거 제가 아까 디퓨즈가 있었고요, 섀도우 매트가 있었고요, 스페클러가 있었어요. 얘네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디퓨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퓨즈, 아이고 바뀌었다. 디퓨즈 R, RGB예요. 디퓨즈 R, 디퓨즈 G, 디퓨즈. 이게 CC는 좀 편하거든요. 근데 CCS6가 꼭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블루지.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얘는 이렇게 색깔만 나오게 돼요. 색깔만. 지금 다 빠지고 반사도 다 빠졌어. 그냥 색상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 필요해요. 먼저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얘의 이름을 제가 한번 디퓨즈로 써볼게요. 사실은 요번 그 기말 과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펙의 관건이에요. 마야는 렌더 거는 거는 빨리 걸어버리고 에펙 갖고 작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디퓨즈 써놓고, 그 다음 또 얘를 한번 더 불러와요. 더 불러와서 스페클러만 놔둬볼게요. 다시 익스트랙터를 집어넣고 여기서 레드에 스페클러 R, 스페클러 G, 스페클러 B를 넣게 되면 밑에 끌게요. 좀 느리지? 반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사만 나왔죠. 아까는 색상만 나왔고 지금 반사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매트도 해볼게요. 끄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불러와서 이번에는 여기에 섀도우 매트 R, G, B, 알파까지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주면은 섀도우 매트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림자의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를 거꾸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알파 매트, 루마 매트를 배웠는지 모르겠어. 얘가 그냥 알파라고 친다면 여기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영상 원본에 넣어주고 어둡기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만 어두워지는 거야. 즉 그림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활용법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름 써놓고 얘는 스페클러, 요거는 아이고 섀도우 매트. 그래서 얘네 합성을 할 건데, 얘네가 있으면 주의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요. 데스크도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화분만 있어야 되는데, 그 화분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아까 ID 1번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 불러올게요. 알파 값 필요해요. 이제 이번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있는데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디스플레이를 칼라 말고 루마 매트로 바꿀 거예요. 바꾼 후에 채널 클릭하고요. 여기서 ID 오케이. 그 다음에 ID는 1번. 얘만 남죠. 어려워요? 생판 처음 하는 것들이요? 이게 알파 값이에요. 화분의 알파 값.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나왔어? 알파 값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 얘는 루마 값이에요. 흰색 검은색만 있고 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매트 그림자 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페클러 반사만 따로 나왔고요. 디퓨즈. 자, 여기서 다 껐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저 부분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퓨즈에서 얘는 여기만 남아야 돼. 알파 값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지금. 요 알파 값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스크, 이거 알파죠. 루마라고 쓰고 얘의 영역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자, 위에 올려놓고요. 두 개를 두고 얘는 루마 매트를 줬을 때 쟤만 남게 되죠. 요거가 화분의 색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이 두 개가 화분의 색상만 나와지는 거예요. 저거를 프리컴프로 잡아줍니다. 아 이거 왜 이게 나오냐? 알캡천 도대체 누가 깔아놓은 거예요? 단축키가 안 먹잖아. 프리컴포즈. 얘는 오브젝트에 디퓨즈라고 쓰자. 디퓨즈. 또 하나 이게 필요한데. 끄고 스페큘러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의 스페큘러만 필요해요. 여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마 활용을 해서 이 스페큘러가 이렇게 화분에 있는 부분만 나오게끔 잡아주고 얘를 합쳐서 단축키가 왜 그러니? 얘는 스페큘러. 그리고 섀도우 매트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합성을 해보죠. 원본 영상 위에 디퓨즈가 올라오고요. 디퓨즈 영상 밑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림자는 얘인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한번 보세요. 다 끄고 얘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림자 만들 때는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그거는 이 레이어는요 어떤 녀석이냐면 내가 어떤 이펙트를 여기든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넣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다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펙트가. 근데 얘를 제가 어디다 쓸 게 아니라 밑에 여기다 놓고 얘한테만 적용시킬 거예요. 근데 한번 넣어볼게요. 뭘 넣을 거냐면은 커브를 이용해서 쟤를 전체를 어둡게 만들 거예요.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어. 근데 이 섀도우 매트의 흰색 영역만 어두워지게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루마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어두워지는데 지금 화분이 없어서 화분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화분은 어떻게? 디퓨즈를 여기다 넣으면 될래나? 이렇게요. 껐다 켰다 하면 화분의 그림자하고 그리고 바닥 그림자 동시에 나오게 되죠.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농도 가죽 그림자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를. 근데 내가 화분을 쓰지 않고 바닥에만 국한시킬 거거든, 그림자를. 그래서 아까 마야에서 바닥에 ID2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림자는 바닥만 받겠다라는 개념으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쭉 한번 녹화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바닥에만 이 섀도우를 주기 위해서 잠시 요거 디퓨즈 올려버리고 섀도우 매트를 건들죠. 섀도우 매트요. 여기에 다시 한번 요 원래 영상을 갖다 놓고요. 원래 영상이 된다. 렌더 올린 거 갖다 놓고요. 아이덴티파이어 2번을 적용시킬게요. 루마의 2번. 그리고 여기서 ID. 얘만 남아. 그러면 섀도우 매트에서 얘가 저 녀석의 루마를 쓰게 되면 여기만 남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아이 참 이거 단축키가 왜 이러냐. 얘는 ID2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전체 어두워진 부분에서 얘가 들어오고요. 얘의 알파를 쓸게요. 이렇게요. 그림자만 나오게 돼요. 바닥 그림자만. 그 위에 디퓨즈가 올라오고요. 화분 올라왔죠? 거기 위에 스페큘러가 올라와서 반사가 되는데 반사는 블렌드 모드의 그 밝은색 부분만 보이게 해서 애들을 주게 돼요. 반사 들어왔죠. 반사. 그럼 여기까지 되게 되면 이제 얘를 통해서 한 장이라서 그러는데 영상이 되면 같이 따라오겠죠. 그럼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올릴 수가 있게 돼요. 스페큘러 부분에서 지금 화분을 따로 안 펴서 그러는데 스페큘러는 얘가 세다 싶으면 오파시티를 내리면 되고요.
약해지잖아. 그럼 약하다 싶으면 이거 더하면 돼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색깔을 보정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보면서 단 한 번도요 OK를 한 번에 받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두세 장만 더 걸어보면서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